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먼저 먹어야 하고 외부의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시설이 필요하며 또한 나를 좀 더 멋지게 표현하기 위해 옷을 사 입습니다. 먹는 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 조건이고 살 집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옷은 기본적 욕구가 충족된 이후에 부가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옷을 구매하는 것은 아무래도 쉽지는 않겠죠. 코로나는 참으로 우리의 삶의 형태를 엄청나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등교를 하는 대신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직장인들도 회사를 출근하는 대신에 집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현상은 산업 전반에 걸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프라인 유통 채널이나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아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반에 걸친 이러한 네거티브 임팩은 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아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소상공인들 그리고 기업들의 도산으로 이어지고 있고 결국 이런 여파는 실직을 야기시키고 끝내는 악순환이 되어 소비가 더더욱 위축이 되는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기존의 오프라인 소비를 온라인으로 전환을 시켰으며 실직 또는 수입의 감소는 소비의 감소로 이어져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부가적인 소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오프라인 유통 채널 중에서도 그 패션 산업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과연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서 성장은 차차하고서라도 기업 경영을 계속 영위해 나갈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빛나는 실적을 내는 기업들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수술하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0년 1분기 패션 품목의 소매 업체의 판매 금액은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오프라인 유통 소매 업체들은 대부분 그 상황이 매우 처참한 그 자체이지요. 패션 시장을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성장 흐름을 한 장의 이제 그래프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패션 시장은 2018년 43조를 기록하면서 역사적 고점을 기록하며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18년을 기점으로 19년 작년이죠. 역성장을 시작하면서 올해 20년 전망도 전년 대비 마이너스이고 또한 2021년에는 21년 예측도 코로나로 인해 현재까지는 좋은 전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 패션 시장은 과거의 데이터를 돌려보면 흥미로운 것이 그 연중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의 매출이 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겨울 상품의 매출 단가가 여름 상품과 비교해 볼 때 이제 판매가가 높은 그런 영향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패션 시장의 이제 크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패션 시장은 크게 이제 남성, 여성, 그 다음에 캐주얼, 스포츠, 내의, 속옷이죠. 아동복, 신발, 가방 이렇게 크게 나누어 조사를 하게 되면요. 먼저 구매율을 기준으로 따지자면 단연 캐주얼복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신발이 뒤따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구매율이라고 하는 것은 복종 내 품목별 구입률을 이야기합니다. 캐주얼 복종 내 여러 품목이 팔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은 1인당 구매 개수로만 따졌을 때는 내의의 판매, 속옷의 판매가 2.5개로 가장 많았고 가방의 판매가 가장 적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을 1인당 구매 금액으로 기준을 달리하게 되면은 가방이 29만 5천 원으로 가장 높고 내의가 3만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판매 빈도수는 속옷이 내의가 가장 높으나 금액은 가방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업종별로 증감세를 들여다보면요, 가방과 캐주얼 쪽에서만 상승세가 있었던 반면 그 이 외에는 모두 이제 감소세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하락률이 크기도 하고 여성복과 스포츠 쪽의 이제 감소세는 이제 전체 패션 시장의 성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전망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가방과 캐주얼 쪽은 나름대로 성장을 유지해가는 반면에 그 스포츠와 이제 여성 쪽은 대체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아주 이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과거의 패션 시장의 다양한 업종은 점차 이제 그 현재에는 캐주얼 시장으로 통합되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국내 전체 패션 시장에서 20%에 불과했던 점유율이 현재에는 37%로 그 영역이 더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것에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재미있는 사실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 자료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남성복보다는 여성복 시장이 굉장히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보편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자료를 막상 만들고 보면서 느끼는 것이 오히려 여성복 시장보다는 남성복 시장이 그래도 하락세가 여성복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복 시장도 생각보다 전체 패션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고요. 더불어 이제 생각보다 성장보다는 하락세가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동복은 출산율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성 정장과 함께 스포츠 쪽도 계속적으로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이 남성이고 오른쪽이 여성인데 남성은 신발과 캐주얼 쪽의 성장이 눈에 띄고 여성은 가방과 캐주얼 쪽의 신장이 확연하게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을 그 남녀 성비로 분석을 하게 되면요. 이제 그림과 같이 남성은 20, 30, 40대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은 그 실버층인 50대와 60대 이상에서 두드러지게 강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연령대에서 남성들의 소비 비중이 오히려 여성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연령대별로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요. 이제 보시면 20대 청년층은 낮아졌고 오히려 30대 후반과 40대 후반에서 조금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5세 이상에서 이제 여성들의 소비 증가가 이제 조금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유통 채널별로 매출의 급격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을 이번 그림으로 또 이제 보여드리겠는데요. 국내 유통은 과거 백화점과 대형마트 그리고 이제 면세점과 이제 소매처 등의 이제 형태에서 오른쪽 무점포 소매와 같이 급격히 온라인 쇼핑몰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백화점은 전통 패션 전문 유통으로 매력이 더 한층 상실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명품과 라이프스타일 매출로 확대될 전망이고 이제 전통적 강자인 대형마트 또한 이제 식품점 전문 유통으로 다시 환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장, 캐주얼, 스포츠, 그다음에 내의 그리고 구두, 운동화, 가방 대부분의 복종에 걸쳐 아웃렛에서 매출이 현재까지는 가장 큰 판매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 등의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온라인 판매 전체 유통시장도 급격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의류 패션 부분 또한 이것과 궤를 같이 하면서 온라인 판매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영상을 한 장의 슬라이드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패션 시장은 온라인 유통으로 그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지금 맞이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코로나로 인해 급격한 이 전환의 속도를 더욱더 낼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과는 다르게 남성이 여성보다 소비에서 더 많은 매출을 이제 가져오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신발, 가방의 성장이 앞으로 보다 더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옷보다.
마지막으로 65세 이상의 여성 고객들의 명품 구매력 또한 이 패션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영상으로 여러분과 이제 함께 했는데요. 진심으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변함없이 기원드립니다.